안녕하세요. 이건갑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 이건갑입니다. 우리 채널 이름처럼 이제 건강하러 갑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 전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답니다. 90대 되면 어차피 모두 이렇게 됩니다. 6070대 젊은이들, 지금부터 이대로만 하세요. 저는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60대부터 9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삶과 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죠. 특히 90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마치 어떤 정해진 패턴처럼 90대가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와 그로 인한 활동성의 저하입니다. 제가 90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마다 느끼는 건 80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약해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6070대의 나 이 정도면 건강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90대가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뼈의 밀도는 더욱 낮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고, 관절은 이미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닳을 대로 닳아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죠. 이러한 신체적인 약해짐은 필연적으로 생활의 의존도를 높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일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젊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한탄을 듣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0대에 접어들면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가속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치매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들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90대에 이르면 모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자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60대, 70대 구독자 여러분께 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직 그 90대가 아닙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로 보입니다. 90대에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변화가 오는 속도와 강도를 늦추는 것은 지금 60대와 70대인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90대에 몸이 약해져서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봤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근육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뼈는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미래의 90대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60대와 70대입니다. 제가 90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6070대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이대로만 해야 하는 핵심적인 습관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90대의 최소한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품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근육 저축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통장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찾아 쓸 돈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90대가 되면 매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60대, 70대의 1kg의 근육을 만드는 것과 90대에 1kg의 근육을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근육에 부하를 주어 자극을 주는 저항성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수적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 여러분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근육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등 근육, 코어 근육은 90대에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1억 원이 생기면 어디에 쓰시겠어요? 대부분 자식들에게 주거나 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먹겠다고 답하시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건강을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통장에 투자하라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 투자는 지금 하는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이 투자가 90대에 여러분의 병원비를 줄여주고 요양병원 신세를 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90대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그때 운동 좀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근육 저축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함께 90대에 찾아오는 인지, 저하를 늦추는 두 번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팔다리를 쭉 펴고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90대의 품위와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 즉 근육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60대와 70대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인 근력 운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병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체 운동과 코어 강화입니다. 90대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 넘어짐입니다. 낙상은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90대 환자분 중 낙상 후유증으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낙상을 방지하는 핵심이 바로 튼튼한 하체와 안정된 몸의 중심, 코어입니다. 하체 운동의 왕은 단연 스쿼트입니다. 에이, 스쿼트? 무릎 아픈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깊게 앉는 스쿼트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벽에 등을 기대고 의자에 앉는 자세까지만 내려가는 의자 스쿼트 또는 벽 스쿼트입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 엉덩이 뒤에 의자를 두고 의자에 앉을 듯 말 듯 엉덩이를 살짝 대고 다시 일어납니다.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 앉습니다. 처음엔 10초만 버티세요. 익숙해지면 30초, 1분까지 늘립니다. 벽이 몸의 하중을 분산시켜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코어 강화입니다. 90대가 되면 허리가 굽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코어를 단련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플랭크와 브릿지입니다. 플랭크. 엎드려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처음엔 20초 버티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주고 버티세요. 브릿지.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듭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 동작은 코어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하여 낙상 예방에 탁월합니다. 이 근력 운동들을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을 챙겨 드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90대에 겪게 될 변화를 늦추는 두 번째 생존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뇌건강 저축입니다.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90대에 이르면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60대, 70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단련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뇌 건강 저축의 핵심은 새로운 자극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데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뇌를 깨우려면 새로운 것, 어려운 것, 그리고 손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새로운 언어 또는 악기 배우기.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외국어 단어 하나를 외우거나 간단한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피아노, 건반이나 기타줄을 튕기는 행위 자체가 소근육과 인지, 기능을 연결해줍니다. 둘째, 왼손 사용하기. 비우세손 활용.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숟가락질을 해보세요. 비우세손을 사용하는 것은 뇌의 반대쪽 영역을 강제로 활성화시켜 뇌 연결망을 넓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다양한 독서와 토론. 익숙한 분야의 책만 읽지 마시고 역사, 과학, 철학 등 평소 접하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읽기, 분석하고 이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말하기 과정은 뇌의 실행 기능과 언어 능력을 최적으로 단련합니다. 특히 저는 60대, 70대 분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라고 권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잡한 앱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뇌에 상당한 자극을 줍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육 저축과 뇌 건강 저축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될 때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즉,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뇌를 쓰는 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댄스를 배우거나 난이도 있는 정원 가꾸기를 하거나 복잡한 지도를 보며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90대에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60대, 70대에 꾸준히 몸과 뇌에 투자한 사람뿐입니다. 이 진실을 명심하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 바로 만성염증을 잡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은 90대 노년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급성염증은 상처가 났을 때처럼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만성염증은 몸 안에 소리 없이 불씨를 지펴놓고 전신을 공격합니다. 60대, 70대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이 만성염증이 활개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결국 노화와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도 만성염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90대가 되어 겪는 만성 통증과 끊임없는 잔병 치레의 배경에는 바로 이 만성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60대, 70대의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90대에는 온몸이 만성 통증과 약물 의존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리 없는 불청객 만성염증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염증 끄는 식단과 충분한 수면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만성염증을 키우기도 하고 끄기도 합니다. 첫째, 설탕과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을 멀리하세요.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밥, 흰빵, 면류,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불쏘시개입니다. 특히 간식으로 달콤한 음료나 빵을 자주 드신다면 지금 당장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이를 염증 유발 음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식단에서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삼치 등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이상 챙겨 드세요.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품질 좋은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는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 관절 건강까지 지켜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셋째,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베리류 등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매일 접시 위에 올리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밥상은 최대한 알록달록하게 채우세요라고 권합니다. 넷째, 강황과 마늘, 생강을 활용하세요. 이 세 가지 향신료는 자연이 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 마늘과 생강의 활성 성분은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차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90대의 저에게 이건가 전문의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하러 갑시다. 이건갑 채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